morning and welcome.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웹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호자와 교육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에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입니다. 켈리와 다인이나 두 분이 어, 오늘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시는 분은 켈리 선생님이신데요. Formed Family Forward라는 지-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할지 좀 로맨 선생님입니다. 포운드 패밀리 포워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상담사이십니다. 알링턴 학교 시스템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켈리 선생님은 사실 그 가족이 세 명의 그 퍼스널과 입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솔백스 안에 있는 그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족이나 이런 교육에 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먼 친척들까지도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뭐, 부모, 이모, 삼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짧게 할 수도 단기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보호자 그 지원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또한 그 입양 그 위탁 케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위탁 입양 친족 가정들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리소스 센터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돕는 전문가들입니다. 가족들은 를 위해서 무료 교육과 상담, 이벤트, 자료 등의 시스템들을 잘 제공합니다. 또한 지원그룹과 리소스 디렉터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청소년 수업, 동영상 기타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 프로젝트인 버지니아 티어 시스템스 서포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가족과 파트너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연락하시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은혜 선생님은 네, 챗박스의 채팅창에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웨비나 링크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카피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가을에는 긴장 고조 예방 및 성장을 위한 강화 등에 대한 웨비나가 있습니다. 9월 29일 날 있고요. 자폐 및 관련 신경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 사용 예능입니다. 10월 23일에도 영혼과 롤모델 웨비나가 될 것, 장애의 영혼과 롤모델을 그, 보실 수 있는 그런 웨비나가 10월 23일 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료 긍정적 부모 교육을 필리핀 카운티에서 이제 클래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데일시리에서 있을 것인데요. 프린스윌리입니다.
네, 10월 18일 날 있는 것이고요. 네, 10월 18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클래스입니다. 물론 스페니쉬도 가능합니다. 네, 윤혜 선생님이 차창에 그 링크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위탁 부모, 입양 부모, 그리고 친척 보호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우려와 불만과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되고, 대면으로도 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및 청년 동료 지원 그룹입니다. 2025년 가을에 시작하고요. 23일,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그냥 화요일 저녁마다 6시에 시작됩니다. 그룹은, 이 그룹은 사회 서비스,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 또는 약물 치료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웰빙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피자와 저녁이 제공되고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Learning Your Way하고 이거는 그 무료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이거를 액세스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또 하나 특별하고 재밌는 일은 사과 따는 날이 있습니다. 10월 5일 일요일인데요. 어, 페어필드에서 조금만 가면 되는 만큼에 있는 그 마수원에 가서 사과 따기를 할 겁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테이블, 자료들 있는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 디스카운트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항목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 보호자이신 분, 위탁 부모, 입양 부모, 생물학적 부모, 의붓 부모, 전문가,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학 부모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거라서 필히 가도 됩니다. 네, 어떤 종류의 가족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상관없이 지금 학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교사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사 관점에서 교육과 지식, 경험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협력적인 관계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연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다음에 협력적인 대화를 위한 팁들을 드릴 것이고요. 협력적 지원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 이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얼만큼 보호를 해야 되는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을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들은 대부분 광범위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교과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인간 발달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발달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교육 과정과 교수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현장 경험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인생 같은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그 이후에는 주마다 또는 주 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그 시험을 봐서 그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겠죠. 어, 또한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은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훈련에서 빠진 조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트라우마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출생 전에 어떤 노출들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친족 보호와 위탁 보호, 입양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기가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특별한 필요에 대해서 아이들의 특별한 그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의 가정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비정상적인 그런 그래서 장애와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통계이기 때문에 위탁 보호에 들어가는 이유는 장애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주에서 학대가 확인된 50년 한 4분의 1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고, 성격 보호자들은 조장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의 정신적 건강 32%, 행동을 32%를 문제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 보호를 받지 않은 또래에 비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2.5배에서 3.5배는 더 높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학부모나 유치원들, 학생들이 있고, 과도한 학습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잉 행동과 과잉 경계, 조증, 불안과 공황, 과민성, 경로, 통증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그 감정으로 우울감과 절절감,
같은 피로 물감과 얼어붙은 상태들이 밑으로 되게 더 물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됐다가 저런 상태에 됐다가 아이들마다 각각 다 다른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날을 다 가지나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긴장되는 그런 일들이나 시험이 있을 때 긴장되거나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울감을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잘 대응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몇몇 아이들에게는 여기 이제 굴곡이 되게 스무드하게 돼 있는 굴곡을 볼 때는 이제 우리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뾰족한 브레스를 어, 보시듯이 과도한 각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또한 그 과민성과 이런 위에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저각성 상태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요건이 주어졌을 때 어, 그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피곤해서 졸려와하고 그런 상태를 자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목표는 아이들이 그런 회복 활용적인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며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해 나가기를. 그래서 부모자와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한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대화들을,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하는가. 어떤 아이들은 그 회복 탄력성 영역이 굉장히 넓은가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은 그 회복 탄력성 영역이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 그 해결해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의 아이들께도 어, 자주 그런 그 과잉 행동이나 그런 불안과 공황과 그 경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들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항목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그런 소식 없는 것이 그런 관계고 세 번째는 협력적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 이상이 협력적으로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몇 분은 갈등적인 관계, 끊임없는 갈등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끊임없는 갈등이 관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자가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아니지만 등록과 방과 후 활동 등록 등이 어, 무료 점심 이런 것들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 보호자로의 어떤 혼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디서 등록하는 건지, 학교에서 등록하는 건지, 아니면은 센트럴 오피스에서 등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있는 것인데, 누가 부모로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좀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부모인가? 특히 양육에서 빠져 있었던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학교 운영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를 학교에서 원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신문입니다. 또 하나는 감독적이고 더욱 강제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선생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그, 또 하나는 결핍 중심의 언어 사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결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법이 IDEA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에서 정의하는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으로 부모 또는 양부모 아니면 위탁부모 아니면 후견인 또는 학문학적 부모 대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부모들이나 아니면 계부, 계모 등이 있겠습니다.
네, 또는 대리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교육이나 돌봄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원은 이런 대리부모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그 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은 어,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어, 그 나눠지는 소통이 되겠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전달된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에서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그다음에 그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한 대로 그 이후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로 전달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언어적 메시지가 있겠고 우리가 선택하는 말이나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안 했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나 뜻이나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은 목소리의 높낮이, 말하는 속도, 그다음에 어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화가 난 목소리로 한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메시지의 그런 의미를 같이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의사소통을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도하던 안 하던 간에 언어적 방해 요소가 있겠는데요. 언어적 방해 요소가 있겠는데 말을 끊거나 공격해서 질문하는 비난하거나 하고 망신 주기 등이 있겠고 너라고 말하는 특유의 톤으로 아니면 충고 아니면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 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것 또한 네, 그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방해 요소들 중에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눈을 굴리거나 막 한숨을 쉬거나 네, 팔짱을 끼고 듣는다던가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방해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런 방해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피라미드, 거꾸로 된 피라미드,
보시면 어 위에서부터 대면, 비대면, 메시지, 그다음에 손글씨, 이메일, 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거를 내려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오해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네. 내면으로 소통할 때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도 들을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고 몸짓도 볼 수 있고 거리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포함된 메시지 소통에 포함된 이런 의미를 자꾸만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봤었을 때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것도 놓쳤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는 것도 놓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글씨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볼 때는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소통하는 데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쓸 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소통하실 때 어떻게 소통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단어들을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티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그 이메일 소통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메일을 잘 사용을 해야지만 오해받는 것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통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도가 무엇일까? 명확하고 짧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언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서는 좀 더 그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내가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어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는 그러거나 그 타협하거나 이럴 때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회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방어적인 가정에서 이제 소통할 때 비방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거나 그리고 같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소통을 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액티비티 하나를 하겠습니다. 쉬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태평으로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받으셨을 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입장들을 보실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피드백에 잘 맞춰 주려고 애썼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어. 네. 책상에다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써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써 주시면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네, 키르는 1대1로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을 자극해서 힘들게 하네요. 이런 말을 학교에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말들로 반응하시는 그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켈리의 FBA 결과에 따르면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일을 피하려고 해서예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그 문장은 마치 학교에서 학부모가 해야 되는 과제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고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긍정적인 답이었죠.
네, 현명한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할극을 하거나 연습을 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연습을 해 보면 우리가 어 막 다쳤을 때 상황에 닥쳤을 때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 안 받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인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 머릿속에서는 내가 할 말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또 질문들을 하는 것이 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꼭 질문해서 말하고 확인하고 또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잘 쓰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국적으로 보인다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켈리 선생님이 지금 벌써 얘기 나눴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이 오해 안 받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해요." 이렇게 하고 어 "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비난 또한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안을 준비하고 기꺼이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제안할 때 내가 그것을 고려할 것인가, 기꺼이 고려할 것인가, 거부하지 않고 고려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이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화가 자꾸만 끌어오르는 것을 어 그 담아두는 것은 더 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 것 같았을 때는 좀 좋은 소통의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도중에
네. 아까 보여드렸던 피라미드, 거꾸로 된 피라미드도 그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에서는 거기는 그 오해의 요소가 그래도 제일 적은 편이죠.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줌으로 만나더라도 좀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에 기초를 쌓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 말투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서 이분들도 낙팁 구조원을 전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녀의 어려움을 문제와 미리 공유하고 어, 대화의 소통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과 자녀에게 효과적인 방법과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서로 학교와 집에서 불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어떻게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학교별 기본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만이 통과는 않는 것이고 또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고 대부분 의사소통 일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공유하고 문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그냥 그 고민에 써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도 괜찮고 이제 학교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을 그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소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보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에 아니 대체 교사가 오거나 서브젝트 선생님이 선생님이 있거나 트럼프가 있었던 기념일로 그럴 때는 가정을 나와야 되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있거나 어, 가족의 사망 이런 그들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그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념일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또는 월간 체크인 또한 분기마다 체크인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주 체크인 하는 것. 또 문제 해결 모임을
도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언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체크인이랑 체크아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시작할 때 한, 네?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체크하는 거고, 그 학교, 당, 학교가 학교할 때, 그, 의지할 수 있는 어른과 체크하는 거고, 네.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구조로 그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없애고 루틴에는 학업과 사회의 정서적, 윤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기대치를 일치시킬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규칙을 합격하는 예를 들어 가정은 예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기대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민주주의, 책임지기, 안전, 성인의 역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필수 시간에는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업 시간에는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간에 그 성인의 역할을 지키기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수 있게 그 채팅창에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담아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더해서 우리는 주관을 다스리기가 됩니다. 네, 채팅창에 링크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언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데 아이들은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 전략은 남- 다음에 세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절, 피어 레귤레이션입니다. 모델링, 이거를 도구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맺기, 방법 중에 하나는 I wonder. 나는 이게 어떨까 생각해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라는 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의 감정과 원인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내가 체육 수업을 정말 좋아해서 수업이 끝나면 편한 게 아닐까 궁금해. 정말 글쓰기가 되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 아침에 집 떠날 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든 건 아닐까 궁금해. 나는 내가 누구하고 정말 이해고 싶고 그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앰퍼센드 카드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날 수 있어. 그렇지만 누구를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는 긍정적인 그런 해결 방책을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뭐 하는 것입니다. 앞면에는 그래서 감정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그다음에 뒷면에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아이가 직접 꺼내서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어른들이 이거를 보고, 그 방법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림 같은 것을 어, 그리고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방법을 이렇게 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동일한 그런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기본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부모가 대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것입니다. 네. 보통 어,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사연보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서 이렇게 이런 가정에 그런 경험을 겪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뭐 그런 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뭐 그 아이의 결정이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미리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알려야 합니다.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 그 링크 이제 채팅창에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All About Me라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그런 뭐그 에 담을 수 있는 아이에 대한 경험입니다. 정보입니다. 어,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선생님에게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체 다 읽어야 된다고 기대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에 정리 정돈할 내용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되게 여러 아이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에 대해 알아보기에 대한 그 한 페이지짜리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 하나도 펜스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간단한 것들이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뭐 어떤 클래스에서 만나게 되는지 뭐 초등학교에서는 상관이 없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에서 몇 교시에 교육을 듣는지 뭐 관심사 그다음에 어떤 과목들에 대한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본권자에 대한 그 예민한 정보나 의료 정보들 아니면 자신할 수 있는 어떤 셋업이 어떤 것인지 아이가 그 최선을 다하는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학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다음에 돌봄 부모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모든 링크가 다른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